윤석열 대통령은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기어코 행사했습니다. 159명의 생명이 왜 참사를 당했는지 제대로 조사해서 진상을 규명하자는 법, 그리고 이에 따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자는 법을 거부한 것입니다. 대신에 유가족들이 가장 모욕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돈으로 해결하자는 겁니다. 그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가 구차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 특별법이 헌법을 훼손하고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할 소린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까지 동원해서 둘러대고 있습니다. 참으로 잔인한 세월을 겪어내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동료 시민의 참사 유가족은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네, 매주 목요일 오마이TV가 방송하는 성경환이 묻고 박지원이 답하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뭐 이런 아니 그런데 오늘 네. 왜 이렇게 슬프게 시작돼요? 사실은 그렇게 슬프게 오프닝을 하시면은 저도 눈물 날라고 그래요. 아니 159명 국가 잘못으로 죽은 네. 우리 젊은 청춘들을 대통령이 그렇게 버릴 수 있어요? 그, 옛날 임금들도 네. 다 끼워놨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비정한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이 역사가 용서할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엄마들부터. 그렇죠. 엄마들 가슴 찢어지죠. 아, 그 눈물 네. 나게 또 만들고 네.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요. 오마이TV가 기쁜 날이거든요. 그래서요. 네네. 제가 특정한 TV를 선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오늘 저녁에 네네. 미스트롯 3가 방송되는데 거기에 네. 해남 출신 미스 킴이 탑 7에 올라가야 됩니다. 또. 그래서 우리 네. 해남은 명예관 군수 등 지금 들썩들썩합니다. 아 그래요? 님이라 부르리까 당신이라고 그 진짜 잘해요. 그래서 네. 꼭 오늘 시청하시고 미스 킴에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탑 7 됩니다. 두고 보세요. 저희 오마이TV도요. 기쁜 일이 있어요. 글쎄요. 180만 구독자 돌파했어요. 야, 180만 구독자. 그러니까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 있잖아요. 예. 그거를 제외한 모든 유튜버에서 1등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성경환이 묻고 박지원이 답하다 해서 네. 179만을 우리가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증거 있습니까? 아니 오연우 대표한테 얘기하세요. 어쨌든 야, 이제 뭐 180만을 대단한 겁니다. 돌파한 건 구독자가 네네. 진짜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진보적인 그 유튜브 매체들이 유튜브 매체들의 구독자가 굉장히 엄청 향상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매불쇼도 네네. 147만, 네 그렇게 되고 김어준 뉴스공장도 146만 네. 이렇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레거시 미디어의 신뢰성이 떨어지면서 아니 그런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KBS를 그렇게 탄압하니까 상대적으로 MBC, 네. CBS 시청률이 올라갈 것이다. 실제로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대한 언론, 네. 진보, 네네. 유튜브들이 올라갈 것이다 했는데 제가요 네네. 오늘 이제 해남을 내려가야 되는데 안 가요. 저는 그래서 목요일 날까지만 방송을 했는데 네네. 내일 제가 우리 당에서 심사를 받아요. 면접 후보자들 면접 받아야 후보자들 되죠? 면접 받고 토요일 날은 또 재경 해남 향후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 참석하고 밤차로 내려갔다가 이제 일요일 날은 올라오려고 하는데 지금 목금토 방송 일정을 하나도 안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고 혹시 필요한 것은 저한테 신청하세요. 해드릴게요. 아니 근데 저기 뭐야? 아니 그리고요. 면접 자신 있습니까? 아니 면접 저만큼 윤석열
김건희를 향해서 투쟁한 사람, 이낙연 분당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항변하고 싸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 어제 예. 목포 MBC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얘기는 제가 아니요. 검색을 해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검색하든지 말든지 네이버를 왜 막으려고 그래요? 그건 오마이TV가 아니지. 그래서 그러면은 검색하고 저 보세요. 검색하고 나서 광주 KBC 즉 네네. SBS에서 네네. 두 차례, 네네. MBC, KBS에 네네. 이어서 목포 MBC가 어제 저녁 발표한 거 보면은 네. 박지원 45%, 예. 2등 윤재갑 현역 의원 19%, 네. 배반이 높아요. 그리고 7명의 후보 중 6명이 다 합쳐놔도 네. 박지원보다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 누구를 공천해야 돼요? 네. 그 방금 말씀드린 그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더 좋아요. 네, 자,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좀 즐거웠게 얘기를 하는데 딱 네네. 오늘 오프닝 멘트 하니까 네. 그렇죠. 진짜 눈물 나요. 예. 근데 참 잔인하고 슬픈 세월을 겪어내고 있다. 이 나라의 어머니들의 가슴은 찢어지고. 어제 국회 앞에서도 네. 난리가 났더만요. 그럼요. 어제. 자, 그런데 이제 그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예. 지금 시장님께서 아까 들어오시자마자 이 나라 큰일 났다 하면서 정말로 총체적 위기다 하면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글쎄요, 저는 옛날부터 백성은 네네. 국민은 배부르고 등 따뜻해야 산다 그렇습니다. 라고 했는데 도대체 대통령 비대위원장이 서천 화재 현장에서부터 만나서 전용 열차 타고 오면서도 민생 문제 얘기했다. 네네. 2시간 37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차를 마시면서도 민생 문제를 문제 얘기를 했다 네네. 하는데 민생의 현 주소가 어디 있냐 이거죠. 저 어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잖아요. 지금 작년도 네네.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이 3.9%포인트 떨어졌어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예요. 네. 이것은 25년 만에 최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IMF 때 최저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죠. IMF 때 1995년. 그런가 99년 때. 하면은 작년 세수로는 빵꾸 났어요. 56조가 펑크가 났어요. 네. 마이너스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사방천지에 철도를 지하화한다. 아파트 서울에요. 다 60층, 70층 전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봐서 보면은 저희 아파트도 지금 여의도 한영 아파트 재건축한다는데 저도 좋아해요. 네. 그렇지만 저게 언제 될지 몰라요. 네. PF 이자가 올라서 안 되죠. 자재값이 참 올라서 어렵죠. 인건비가 올라서 공사하는 곳은 거의 없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그냥 전국 전 수도권 다 그냥 70층 약속 다 해놓죠. 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둥둥둥둥 뜨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감세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56조 세수 펑크가 났는데 계속 부자 감세 네. 규제 완화만 한다. 이건 또 문제가 있지만은 IMF에서 발표한 작년도 경제 성장률은 전 세계가 3.1%예요. 평균.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1.4%예요. 그렇습니다. 꼴등이죠, 거의. 그런데 사상 최초로 일본보다도 더 떨어진 거예요. 일본이 2.0%, 멈춰 있는 일본이라고 그랬어요. 미국이 2.5%. 이걸 가지고 민생 무슨 얘기했냐 이거죠. 민생 그분들이 생각하는 민생은 또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 지금 남북 관계도 일촉즉발이고 모든 것이 어려운데 네. 민생 경제마저도 이 꼴이 되면은 어제 저는
세상에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네. 오늘 아침에 어디 칼럼에도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에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항상 야당 대표의 연두 기자회견은 대통령이 하신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하신 다음에 그걸 봐가면서 그에 반박도 하고 또 이제 나름대로 야당의 목표를 얘기를 하죠. 그런데 윤석열 네.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왜 기자들 질문 받으면 곤란하니까 김건희 또 물으면 곤란하니까 안 하고 뭐 특정한 방송 KBS나 KTV하고 대담한다 이것도 안 하니까 어제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귀에 쏙 들어오는 게 네. 저출산 문제, 인구 네, 그렇죠. 문제를 4대 위기 중에 하나로 포함시켜 가지고 네.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했던 민주주의, 민생경제, 남북관계 플러스 네. 박지원은 외교를 들어갔는데 이재명 대표는 저출산 문제를 넣었더라고요. 이게 네, 진짜 맞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출생 기본소득제, 이건 진짜 좋은 정책 같아요. 거기다가 대학까지 할 수 있는 한 학비 지원을 하겠다. 네. 이런 근본적인 것을 제시했는데 진짜 잘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어제는 방송 나가서 이건 참 좋은 정책이다 했는데 아니 이렇게 세수도 없고 경제 성장도 엉망이고 모든 것이 문제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수원 가서 철도 지하화한다. 뭐 사방천지로 달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나라가 제대로 갈 것인가? 나는 그것이 염려돼요. 그래도 뭐 먹고 이제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죠. 그렇죠. 이념으로 따지자면 먹고 사니즘이라고 합니다. 그걸. 아니 세상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일본보다 떨어졌다. 세계 1.4%. 3.1%보다 떨어진 1.4%, 미국과 일본보다도 떨어지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왔다고 하면은 지금 대통령이요 네. 잠바 입고 돌아다녀야 됩니다. 최악의 56조 세수 펑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계속 뭐 주식 시장에서 그렇지 상속세 그렇지 계속 그게 부자들만이 해당하는 건데 그렇죠. 그것이 결국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거라는 그런 전혀 논리에 맞지 않은 얘기를 되게 망측한 하더라고요. 거죠. 네네. 나는 그 어떤 경제학 서적에서 부자 감세해 주는 것이 서민을 위한 젠틀리라는 차가 뭐 72억짜리를 타봤는데 그거 보유세 그걸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그걸 많이 왜 그걸 세금을 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만들면 서민이 더 좋아지는데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아니 현대가 그걸 만듭니까? 현대가 지금 현대 기아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26조를 냈어요. 젠틀이 아무리 많이 만들어봤자 그렇게 못 만듭니다. 도대체 뭐가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경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수 펑크를 이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 하는 언론의 지금 사설도 있는데 농어촌 가보세요. 네, 농민들이 쌀값, 네, 배추값, 고구마값, 어민들 전복, 네, 미역, 김 엉망입니다. 엉망.